아빠는 왜 나를 버렸을까? 서연은 낡은 일기장을 펼치며 중얼거립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이후 처음 보는 글씨입니다. 폐공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떨립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떠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들이 너를 노리고 있었어. 이연지가 너를 찾고 있었어. 아빠는 미끼가 되어야 했어.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었어. 이연지? 누구지? 왜 날 찾는 거야?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또렷하고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서연은 숨을 죽입니다. 누가 오고 있어? 손전등을 끕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발소리는 멈춥니다. 바로 문 앞에서 거기 누구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정우빈? 36시간 전 서연아, 아르바이트 하나 구했어. 내가 딱 좋아할 만한 곳이야. 친구 미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서연은 원룸 창가에 앉아 텅 빈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아할 만한 곳? 난 아무데도 좋아하지 않는데. 어디야? 폐공장 개조한 카페. 안개라는 곳이야. 분위기 독특하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래. 급여도 괜찮고. 서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폐공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날 판입니다. 알았어. 주소 보내줘.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쉽니다. 그냥 돈만 벌면 돼.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서연은 26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경력이 부족하다. 인성이 맞지 않는다. 다음 기회라는 말들만 돌아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중학생이던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 무너졌습니다. 술에 의지했고 서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연은 오랫동안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첫 출근일. 서연은 골목 입구에 섭니다. 주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카페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녹슨 철골, 반쯤 깨진 유리창, 안개라는 간판만이 이곳이 영업 중임을 알려줍니다. 진짜 여기가 맞나? 서연은 문을 밉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천장은 높고 콘크리트 기둥이 군데군데 서 있습니다. 오래된 공장의 흔적과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가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중년 여성이 미소 짓습니다. 서연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카페 사장 김미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사장은 앞치마를 건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주문 받고 커피 내리고 테이블 정리하는 거예요. 손님들도 조용한 편이고요. 조용하다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손님은 5명 정도입니다. 모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 너무 조용해. 오후가 되자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옵니다. 서연은 주문을 받으며 관찰합니다. 대부분 단골인 듯 보입니다. 사장이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때 창가 구석 자리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입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와 펜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쓰다가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합니다. 서연이 시선을 주자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이 느낌. 뭐지? 심장이 뜁니다. 이상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왜 이래? 그냥 손님일 뿐이잖아.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합니다. 남자도 가끔 서연을 봅니다. 우연일까요? 의도적일까요? 카운터로 돌아와 사장에게 묻습니다. 저 손님, 자주 오세요? 아, 정우빈 씨요? 거의 매일 와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터리 소설 쓴대요. 미스터리 소설요? 네, 이곳 분위기가 글쓰기 좋대요. 미스터리 작가가 폐공장 카페에서 글을 쓴다. 우연치곤 너무 묘해. 저녁 6시가 되자 사장이 말합니다. 서연 씨, 오늘 수고했어요. 먼저 들어가요. 저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또 봐요.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깁니다.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골목은 어둡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깜빡거립니다. 또야.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탓이야. 그냥 피곤한 거야.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옮기다가 카페 옆 건물을 봅니다. 폐공장입니다.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카페는 원래 공장 일부를 개조한 것이고 나머지는 폐쇄되어 있다고. 철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뭐지? 폐공장인데 불이 켜져 있어? 서연은 다가갑니다. 철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 무언가 끄는 소리. 누가 있어? 분명히. 손잡이를 잡습니다. 천천히 돌려봅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들어가 봐야 하나?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호기심이 이깁니다. 서연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폐공장 안은 넓고 어둡습니다. 천장은 높고 오래된 기계들이 녹슬어 있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무서워. 근데 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구석에 철제 캐비닛이 보입니다. 서연은 다가가 문을 엽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서연은 하나를 꺼내 엽니다.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연지. 날짜는 20년 전입니다. 이연지? 누구지? 더 뒤적입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한 여성의 얼굴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그때 캐비닛 맨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힙니다. 낡은 가죽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표지는 헤어져 있고 모서리는 달아 있습니다. 서연은 첫 장을 펼칩니다. 글씨가 보입니다. 익숙한 글씨입니다. 이건 아빠 글씨야.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떠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들이 너를 노리고 있었어. 이연지가 너를 찾고 있었어. 아빠는 미끼가 되어야 했어.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누가 날 노렸다는 거야? 이연지가 누군데?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연지는 조직의 일원이야. 그들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통제해. 나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쫓기기 시작했지. 조직? 실험?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다음 장을 넘기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또렷하고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서연은 숨을 죽입니다. 손전등을 끕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누가 오고 있어. 들키면 안 돼.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캐비닛 뒤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습니다. 발소리는 멈춥니다. 바로 문 앞에서 거기 누구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정우빈이야. 왜 여기 있는 거지?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희미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정우빈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여기 있었어? 분명히. 서연은 숨을 참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날 찾지 마. 정우빈의 손전등 불빛이 캐비닛을 비춥니다. 열린 문을, 흩어진 서류들을. 그는 멈춥니다. 누가 뒤진 거야?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쾅! 정우빈이 돌아섭니다. 뭐야? 그는 재빨리 방을 나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옵니다. 복도를 지나 출구로 향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뭐야? 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서연은 골목을 달립니다. 집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립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켭니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냅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읽습니다. 서연아,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사라졌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절대 안개 카페에서 일하면 안 돼. 그곳이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들이 너를 관찰할 거야. 안개 카페. 내가 오늘 일한 그곳? 손이 떨립니다. 만약 이미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면 조심해. 누군가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정우빈을 조심해. 그는 다음 페이지가 찢겨져 있습니다. 정우빈? 그 작가? 아빠가 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서연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문을 봅니다. 커튼을 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 아빠 말이 맞아. 핸드폰을 듭니다. 이연지를 검색합니다. 몇 개의 오래된 기사가 나옵니다. 42세 여성 이연지, 20년 전 실종. 폐공장 근처에서 마지막 목격. 폐공장? 그 카페 옆 폐공장? 기사를 더 읽습니다. 이연지는 심리학 박사로 실종 당시 비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뭔가 연결되어 있어. 이불을 덮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 카페에 가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아내야 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어. 지금도. 서연은 다음날 아침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찢겨진 페이지 다음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내가 이 글을 읽을 나이가 되었을 때 모든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연지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야. 그녀는 조직의 핵심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을 거야. 카페 사장 김미숙을 조심해. 그녀는 이연지의 오른팔이었어. 사장님이 조직의 일원? 서연은 핸드폰을 듭니다. 출근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기장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야. 폐공장에 다시 가봐야 해. 카페에 도착하자 사장이 미소 지으며 맞이합니다. 서연 씨, 어제 잘 쉬었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서연은 사장을 바라봅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조직의 일원일까?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섭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정우빈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서연을 봅니다. 서연도 봅니다. 그는 왜 어젯밤 폐공장에 있었을까? 아빠 일기장에 그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 정우빈이 카운터로 다가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서연은 커피를 내리며 슬쩍 그를 봅니다. 정우빈도 서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서연은 손이 멈춥니다. 뭘 알고 물어보는 거지?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피곤해 보여서요. 정우빈은 미소 짓지만 그의 눈은 차갑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확실히 뭔가 알고 있어. 어젯밤 폐공장에서 나를 찾던 게 분명해.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됩니다. 사장이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카페에는 손님 3명만 남아 있습니다. 정우빈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서연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다시 폐공장에 가봐야 해. 뒤쪽 창고로 향합니다. 어제 발견했던 폐공장으로 가는 통로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창고 안은 어둡습니다. 서연은 핸드폰 손전등을 켭니다. 구석에 작은 철문이 보입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문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려봅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복도가 나타납니다. 폐공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역시 카페와 폐공장이 연결되어 있었어. 복도를 지나 폐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왔던 곳입니다. 철제 캐비닛이 있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캐비닛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있던 서류들, 사진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치운 거야? 정우빈? 아니면 사장? 서연은 캐비닛을 뒤집니다. 바닥을 확인합니다. 구석구석 뒤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했어. 증거가 다 사라졌어.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캐비닛 뒤편 벽에 무언가 보입니다.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서연은 떼어봅니다. 메모입니다. 찾지 마. 위험해. 마이너스 P. P? 누구지? 뒷면을 봅니다. 또 다른 글씨가 있습니다. 지하실. 3일 후 자정. 지하실? 이 공장에 지하실이 있어? 서연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연 씨, 거기 있어요? 정우빈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서연은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방은 좁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정우빈이 문을 엽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저는 그냥 대답하세요.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요. 서연은 뒤로 물러섭니다. 정우빈이 다가옵니다. 어젯밤에도 여기 왔죠? 뭘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기장 가져갔죠? 일기장을 알고 있어. 서연은 침을 삼킵니다. 그게 제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제가 가질 권리 있어요. 정우빈은 멈춥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요? 왜요? 당신이 왜 알아야 하는데요?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서연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대답합니다. 박진우요. 제 아버지는 박진우예요. 정우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박진우, 설마 아버지를 알아요? 정우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사진 한 장입니다. 서연에게 건넵니다. 사진에는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입니다.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 형이에요. 정우진. 20년 전 이 공장에서 실종됐어요. 서연은 숨이 막힙니다. 실종?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어요. 이 공장에서. 그리고 어느 날 둘 다 사라졌어요. 아빠가 여기서 일했어? 형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한 번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졌죠. 왜 그랬는지 알아요?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정우빈이 다가옵니다. 목소리는 떨립니다. 이현지,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녀가 형과 당신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실험 대상으로. 실험? 심리 실험이에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는 실험. 이 공장은 그들의 실험실이었어요. 서연은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나중에는 협력자가 됐어요. 이현지를 막기 위해. 그럼 지금은?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우빈은 고개를 숙입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살아있어? 서연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습니다. 왜 저한테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정말 박진우의 딸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아는지. 이제 믿어요? 정우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기장 어디 있어요? 집에요. 가져와야 해요.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냅니다. 이거 아까 찾았어요. 정우빈이 받아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지하실, 3일 후 자정.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 당신을 만나려는 거예요. 아마 아빠일까요? 정우빈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둘은 카페로 돌아옵니다. 사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서고 정우빈은 자리에 앉습니다. 3일 후 지하실에서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이게 함정이면 어떡하지? 정우빈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사장이 들어옵니다.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손님 많았어요? 아니요. 조용했어요.
사장은 카운터 뒤로 옵니다. 서연 옆에 섭니다. 서연 씨,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장은 서연을 유심히 봅니다. 혹시 어젯밤에 폐공장 쪽 가봤어요? 서연은 심장이 멈춥니다. 아,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철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누가 들어간 것 같아서요. 들켰어? 저는 모르겠는데요. 사장은 미소를 거둡니다.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서연 씨, 충고 하나 할게요. 이곳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요. 서연은 숨이 막힙니다. 사장은 다시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사장은 알고 있어. 모든 걸. 정우빈이 카운터로 다가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위험해요. 알아요. 3일 후 지하실에서 만나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세요. 알겠어요. 정우빈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서연은 시계를 봅니다. 3일. 3일만 버티면 돼. 퇴근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찢겨진 페이지들을 모아봅니다. 조각을 맞추듯 읽어내려갑니다. 서연아, 아빠는 내가 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이 세상은 너를 시험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지하실에 모든 증거가 있어. 이연지의 실험 기록, 조직의 명단, 그리고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 지하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 서연은 결심합니다. 3일 후 반드시 가야 해. 아빠를 만나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어? 좋아. 지켜봐. 내가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지. 서연은 일기장을 닫습니다.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야 해. 서연은 3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하실로 가기 전에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해. 이틀째 되는 날, 서연은 카페 단골 손님들을 관찰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 말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통 손님일 리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직과 관련이 있을까? 점심시간 서연은 테이블을 닦으며 한 남자를 봅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신문을 읽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어. 서연은 카운터로 돌아와 정우빈을 봅니다. 그도 그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정우빈이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정우빈도 눈치챘어. 오후 3시 사장이 외출합니다. 1시간쯤 후에 올게요. 서연 씨 혼자 괜찮죠? 네, 괜찮아요. 사장이 나가자마자 정우빈이 카운터로 다가옵니다. 저 남자 봤어요? 신문 읽는 사람요? 네. 저 사람 매일 와요. 3년째예요. 3년이나? 감시자예요. 조직에서 보낸. 서연은 그 남자를 슬쩍 봅니다. 여전히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뭘 감시하는 거죠? 이 카페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그리고 아마 당신도 나를. 왜요? 왜 저를 감시해요? 당신은 박진우의 딸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통해 당신 아버지를 찾으려는 거예요. 서연은 주먹을 줍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는 미끼였던 거네요. 정우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구가 이 카페 추천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조직이 만든 상황이에요. 미나가
이용당한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저 남자를 따라가야 해요.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지하실에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상대하는지 알아야 해요. 서연은 시계를 봅니다. 언제 따라갈 건데요? 오늘. 저 남자가 나갈 때 오후 5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신문을 접고 나갑니다. 정우빈이 서연을 봅니다. 지금이에요. 둘은 앞치마를 벗고 카페를 나섭니다. 남자는 골목을 걸어갑니다.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들키면 안 돼. 서연과 정우빈은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남자는 큰 도로로 나와 버스를 탑니다. 둘도 같은 버스에 탑니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합니다. 30분쯤 지나자 남자가 내립니다. 둘도 내립니다. 주위는 오래된 공단 지역입니다. 폐업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런 곳에? 남자는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입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정우빈이 속삭입니다. 저기가 아지트일 거예요. 들어가 봐야 하나요?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일단 확인만 하고 가요. 하지만 서연은 움직입니다. 건물 옆 골목으로 갑니다. 뭐해요? 위험하다니까요. 창문으로 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빈은 한숨을 쉬고 따라옵니다. 건물 측면에는 작은 창문들이 있습니다. 서연은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섭니다. 창문을 들여다봅니다. 안은 사무실 같습니다. 책상이 몇 개 있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게 뭐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사진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연 자신의 얼굴입니다. 나야. 내 사진이 왜 저기 있어?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관찰 시작 11월 20일. 대상 안정적. 다음 단계 준비 중. 11월 20일. 내가 카페에서 일 시작한 날이잖아.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더 보려는 순간 안에서 불이 켜집니다. 사람이 온다. 서연은 재빨리 내려옵니다. 정우빈이 손을 잡아당깁니다. 빨리. 둘은 골목을 빠져나와 달립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큰 도로까지 와서야 멈춥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봤어요? 뭐 봤어요? 제 사진이요. 벽에 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정우빈의 표정이 굳습니다. 역시 당신이 타겟이었어요. 타겟? 무슨 타겟이요? 실험 대상이요. 그들은 당신을 관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뭘 하는지. 나는 쥐새끼처럼 관찰당하고 있었던 거야? 분노와 공포가 섞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정우빈은 고개를 숙입니다. 지하실에 가야 해요. 예정보다 빨리. 오늘 밤. 오늘 밤요? 아직 하루 남았는데요. 저들이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따라온 걸 기다리면 위험해요. 서연은 망설입니다. 오늘 밤. 준비도 안 됐는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예요? 자정. 폐공장 뒤편에서 만나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아버지의 글을 읽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조심해라. 그들은 교묘해. 내가 신뢰하는 사람조차 이용할 거야. 신뢰하는 사람. 정우빈을 말하는 건가? 서연은 정우빈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믿어도 될까? 정말 형을 찾으려는 것뿐일까?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가봐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서연은 가방을 챙깁니다. 손전등, 핸드폰, 일기장, 그리고 작은 칼 하나. 만약을 위해서 밤 11시 50분 서연은 폐공장 뒤편에 도착합니다.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춥니다. 정우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늦는 건가? 서연은 기다립니다. 5분, 10분.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정이 됩니다. 정우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설마 나를 속인 건가? 불안이 커집니다. 돌아갈까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 씨. 서연은 돌아섭니다. 하지만 정우빈이 아닙니다. 사장입니다. 김미숙입니다. 사장님? 사장은 미소 짓지 않습니다. 차가운 표정입니다. 혼자 왔네요. 정우빈은요? 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사장이 다가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섭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기장을 찾은 것, 우리 아지트를 확인한 것, 그리고 오늘 밤 지하실에 가려는 것. 어떻게 알았지? 정우빈이 말한 건가요? 사장은 웃습니다. 정우빈? 그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처음부터. 서연은 숨이 막힙니다. 거짓말이죠? 형을 찾는다고요? 그건 연극이에요.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한.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사장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죠. 박진우는 우리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숨겼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해요. 저는 몰라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미끼예요.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당신 아버지가 나타날 거예요. 서연은 주먹을 쥡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간? 우리는 과학자예요. 감정은 실험을 방해할 뿐이에요. 사장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신호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명.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끝났어. 서연은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폐공장 지붕 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연 씨, 엎드려요. 정우빈의 목소리입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엎드립니다. 순간 밝은 빛이 터집니다. 섬광탄입니다. 사장과 남자들이 눈을 가립니다. 지금 정우빈이 지붕에서 뛰어내립니다.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뛰어요. 둘은 달립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쫓아. 놓치지 마.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향합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옵니다. 이쪽으로. 정우빈이 좁은 골목으로 틉니다. 서연도 따라갑니다. 쓰레기통을 넘고 담벼락을 기어오릅니다. 숨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자신의 것인지 정우빈의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정우빈이 문을 엽니다. 타요. 서연은 탑니다. 정우빈이 시동을 겁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뒤를 봅니다. 사장과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안 쫓아오는 거지? 차는 한참을 달립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합니다. 서연은 숨을 고릅니다. 사장이 당신이 우리 편이라고 했어요. 정우빈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합니다. 저를 이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은 척했어요. 어떻게 믿어요? 정우빈은 차를 세웁니다. 서연을 봅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내려도 돼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서연은 침묵합니다. 정우빈이 말을 이어갑니다. 제 형은 정말 실종됐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형은 조직을 배신하려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정우빈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정우빈의 형입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마이너스 진우, 우진. 서연은 사진을 봅니다.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이건 형과 당신 아버지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함께 조직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서연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지하실이에요. 폐공장 지하실. 거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메시지도.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서연은 정우빈을 봅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이제 믿어요? 정우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당신은 강해요. 당신 아버지처럼. 서연은 가슴이 뜁니다. 지하실에 가요. 지금 당장. 위험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가야 해요. 정우빈은 한숨을 쉽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현지가 있을 거예요. 이현지. 그 여자가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차는 다시 출발합니다. 폐공장으로 향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아빠, 곧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이현지, 그 여자는 뭘 원하는 거지? 왜 나를 기다리는 거지? 주먹을 쥡니다.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거야.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폐공장 앞에 차가 멈춥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립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정우빈이 손전등을 건넵니다. 준비됐어요? 됐어요.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정우빈이 서연의 어깨를 잡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폐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안은 고요합니다. 발소리만 울립니다. 복도를 지나 깊숙이 들어갑니다. 정우빈이 멈춰섭니다. 여기에요. 바닥에 철제 해치가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당깁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아래는 어둡습니다. 계단이 보입니다. 내려가요. 정우빈이 먼저 내려갑니다. 서연도 따라갑니다. 계단은 좁고 가파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아래에 아빠가 있을까? 계단 끝에 다다릅니다.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지하실입니다. 벽에는 낡은 파의 캐비닛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책상도 몇 개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가 조직의 본부였어요? 맞아요. 20년 전까지는. 서연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이에요. 정우빈이 설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요. 모두 관찰당하고 실험당하고 통제당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구석에 큰 책상이 보입니다. 그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정우빈이 다가가 켭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뭘까요? 서연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냅니다. 메모입니다.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비밀번호일까요? 정우빈이 입력합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됐어요. 폴더를 엽니다. 문서들이 가득합니다. 실험 기록, 대상자 명단, 조직 구성원 리스트. 서연은 검색창에 아버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박진우. 파일이 하나 나타납니다. 클릭합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대상자 박진우. 1차 실험 성공. 2차 실험 준비 중. 하지만 대상자가 진실을 알아챔. 위험 인물로 분류. 아빠가 실험 대상이었어. 스크롤을 내립니다. 대상자 박진우. 조직 탈출 시도. 실패. 체포액 후 격리. 격리. 더 내립니다. 대상자 박진우. 2차 탈출 성공. 행방불명. 추적 중. 마지막 기록입니다. 날짜는 20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네요. 정우빈이 말합니다. 아빠는 어디로 간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영상 파일이 있어요. 정우빈이 파일을 엽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낡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를 봅니다. 서연아. 서연은 숨이 멈춥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을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는 조직의 실험 대상이었어.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됐지. 그들이 뭘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는 도망쳤어. 증거를 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쫓아왔지. 그래서 너와 엄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아빠. 서연아, 이 지하실 어딘가에 USB가 있어. 거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조직의 명단, 실험 기록, 범죄 증거. 그걸 찾아서 경찰에 넘겨줘. 제발. 영상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현지를 조심해.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널 노리고 있어. 절대 혼자 있지 마. 영상이 끊깁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USB 어디 있을까요? 정우빈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찾아봐야 해요. 둘은 지하실을 뒤집니다. 캐비닛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바닥을 확인합니다. 30분이 지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서연은 좌절합니다. 그때 벽에 붙은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와 정우빈의 형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뒤에 뭔가 보입니다. 저거. 서연은 사진을 떼어냅니다. 뒤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벽에 난 구멍입니다. 손을 넣습니다. 무언가 만져집니다. 꺼냅니다. 작은 방수 케이스입니다. 안에 USB가 들어 있습니다. 찾았어요. 정우빈이 달려옵니다. 정말요? 서연은 USB를 꺼냅니다. 노트북에 꽂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수백 개의 문서와 사진들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파일을 열어봅니다. 조직원 명단입니다. 이름과 사진, 역할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미숙 마이너스 현장 책임자. 카페 안개 운영. 사장님이 현장 책임자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더 내려갑니다. 또 다른 이름이 보입니다. 이연지 마이너스 조직 창립자, 총괄 책임자. 사진도 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입니다.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누가 온다? 정우빈이 손전등을 끕니다. 서연도 끕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불빛이 보입니다. 손전등입니다. 여러 개입니다. 거기 누구야?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서연은 숨을 죽입니다. 이연지. 불빛이 가까워옵니다. 서연과 정우빈은 책상 뒤로 숨습니다. 숨어도 소용없어. 다 알고 있어. 이연지가 말합니다. 박서연, 나와. 대화하자. 서연은 정우빈을 봅니다. 정우빈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가지 마. 하지만 이연지가 다시 말합니다. 정우빈도 함께 있지? 형을 찾고 싶지 않아? 정우빈의 몸이 굳습니다. 내 형은 여기 있어. 이 지하실에. 거짓말. 정우빈이 소리칩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우진은 죽지 않았어. 아직 살아있어. 정우빈은 일어섭니다. 안 돼요. 서연이 막지만 정우빈은 나섭니다. 형이 어디 있어요? 이연지가 미소 짓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아름답지만 냉정한 얼굴입니다. 따라와. 보여줄게. 이연지가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정우빈이 따라갑니다. 서연도 일어섭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정우빈을 혼자 보낼 수 없어. 서연도 따라갑니다. 지하실 끝에 철문이 있습니다. 이연지가 문을 엽니다. 안은 작은 방입니다.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형? 정우빈이 달려갑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를 봅니다. 정우진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 형? 정우빈이 흔듭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뭐 한 거예요? 형한테 뭐 한 거냐고요? 실험이야. 심리 통제 실험. 내 형은 완벽한 성공 사례지. 성공 사례? 의식은 있지만 자유의지는 없어. 내가 명령하면 움직이고 명령하지 않으면 멈춰. 완벽한 인형이야. 정우빈이 주먹을 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과학이야. 감정은 필요 없어. 서연은 뒤에서 지켜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이연지가 서연을 봅니다. 괴물? 난 과학자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사람들을 해치면서 희생은 필요해. 발전을 위해서.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냅니다. 이게 당신의 범죄 증거예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끝이에요. 이연지가 웃습니다. 경찰?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손짓을 합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김미숙과 남자 3명입니다. USB를 내놔. 싫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서연은 숨이 막힙니다. 아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이 방 바로 옆에. 이연지가 옆 철문을 엽니다. 또 다른 작은 방입니다.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서연은 다가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입니다.
박진우입니다. 아빠. 서연이 아버지를 흔듭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정우진처럼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일어나지 않아. 내 아버지도 실험 대상이니까. 살려내요. 제발, 제발 살려내요. USB를 내놓으면 생각해 볼게. 서연은 USB를 줍니다. 이걸 주면 모든 게 끝나. 증거가 사라져. 아빠도 정우진도 다른 희생자들도 구하지 못해. 하지만 아버지를 봅니다.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를. 하지만 아빠를 잃을 수는 없어. 정우빈이 서연을 봅니다. 주지 마세요. 하지만 형은 이미 돌아오지 못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할 수 있어요. USB를 지켜야 해요. 서연은 울먹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정우빈이 서연의 어깨를 잡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당신이 USB를 포기하는 거?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거? 서연은 아버지를 봅니다. 영상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USB를 찾아서 경찰에 넘겨줘. 제발. 서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안 줘요. 절대. 이현지의 표정이 굳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현지가 손을 듭니다.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럼 강제로 빼앗겠어. 남자들이 달려듭니다. 정우빈이 막아섭니다. 서연 씨, 달려요. 당신은요? 전 괜찮아요. 빨리. 서연은 망설이다가 달립니다. 지하실을 빠져나가 계단을 오릅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싸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정우빈, 미안해. 계단을 다 오릅니다. 폐공장 바닥으로 나옵니다. 출구로 달립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112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폐공장에 범죄 조직이 있어요. 사람들을 실험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줍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뒤돌아봅니다. 폐공장은 조용합니다. 정우빈, 무사해야 해. 10분쯤 지나자 경찰차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대입니다. 경찰들이 내립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지하실에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경찰들이 폐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서연도 따라갑니다.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불을 켭니다. 지하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현지도 김미숙도 남자들도 정우빈도 아버지도 정우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서연은 무릎을 꿇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예요? 경찰이 주위를 수색합니다. 여기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벽 한쪽이 열려 있습니다. 숨겨진 문입니다. 경찰들이 들어갑니다. 서연도 따라갑니다. 복도가 나타납니다.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끝에는 막혀 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서연은 주저앉습니다. 놓쳤어. 다 놓쳤어. 하지만 손에는 USB가 있습니다. 최소한 증거는 지켰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밖은 봄입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립니다. USB는 경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 몇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현지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김미숙도 사라졌습니다.
정우빈은 연락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새로운 소식 있나요?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더 빨리 못 잡는지, 왜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조급함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빠, 어디 있어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웃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급하게 걷는 사람. 평범한 일상입니다. 서연도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서점입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책 냄새가 좋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합니다. 사장은 물었습니다. 왜 카페 아르바이트 그만뒀어요?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서연은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고개를 숙입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소설 코너로 향합니다. 서연은 계속 책을 정리합니다. 손님은 한참 동안 책을 고릅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옵니다. 이 책 주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얼어붙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고개를 듭니다. 손님이 모자를 벗습니다. 정우빈입니다. 당신,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 서연은 말을 잃습니다. 정우빈은 수척해 보입니다.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조직이 아직 저를 찾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치료받았어요. 서연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위험했어요. 당신한테 연락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정우빈이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걱정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은 어떻게 됐어요? 정우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병원에 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이 거의 없어요. 20년 동안의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럼 저를 기억 못해요. 동생인 줄도 몰라요. 정우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살아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은 정우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길 바라요. 침묵이 흐릅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연 씨 아버지는요?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경찰도 찾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에요. 20년을 버텼어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필요했어요. 정우빈은 책을 사고 떠납니다. 다시 올게요라고 말하며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문이 닫힙니다. 다시 올 거야. 믿어야 해. 퇴근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서연은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고민을, 사랑을. 오늘은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이 글을 쓸 때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하지만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아빠가 없어도 잘 살아갈 거야. 강하니까. 아빠를 닮았으니까.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내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아빠는 아마 멀리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잊지 마. 아빠는 널 사랑해. 영원히. 서연은 일기장을 닫습니다. 가슴에 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예요. 일주일 후 서연은 폐공장 앞에 섭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카페였던 공간도, 폐공장도, 지하실도 모든 것이 철거 예정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걷습니다. 카운터가 있던 자리, 정우빈이 앉았던 자리, 창고로 가던 복도,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어둡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켭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던 방으로 갑니다. 침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죠? 저를 생각하면서, 저를 지키려고 버티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서연은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버틸게요. 아빠를 찾을 때까지. 지하실을 나옵니다. 폐공장을 나옵니다. 뒤돌아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박서연 씨,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무슨 소식이요? 조직원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위치를. 정말요? 어디 있어요? 1시간 후에 경찰서로 와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깁니다. 서점 사장에게 말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녀와요. 서연은 경찰서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봅니다. 드디어 아빠를 찾는 건가? 기대와 두려움이 섞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형사가 맞이합니다. 박서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조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 아버지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가짜 신분으로. 지금 거기 있어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당신 아버지는 기억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의 실험 때문에. 서연은 숨을 삼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돼요. 맞아요. 일단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아직 활동 중이니까요. 상관없어요. 가고 싶어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동행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이틀 후 서연은 경찰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합니다. 3시간을 달립니다. 작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아빠가 정말 여기 있는 걸까?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사가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서연은 기다립니다. 박서연 씨 확인됐습니다. 박진우 씨가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3층 302호실입니다. 서연은 계단을 오릅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302호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을 열까 말까? 들어가야 해. 용기를 내야 해.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서연은 문을 엽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은 수척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압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자가 돌아봅니다. 서연을 봅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딸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서연? 딸이라고요? 네. 기억 안 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서연은 다가갑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빠가 떠난 지 20년이 됐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계속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가 쓴 일기장 읽었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아빠가 왜 떠났는지도 알아요. 남자는 서연을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일기장이라고요? 네. 아빠가 폐공장에 숨겨둔 일기장이요. 남자의 손이 떨립니다. 천천히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서연이. 네, 아빠. 저예요. 내 딸이. 남자가 서연을 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힘을 줍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말없이 며칠이 지납니다. 서연은 병원에 머뭅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가족의 순간들. 내가 이렇게 컸구나. 네, 아빠.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는 어떻게 됐니? 서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를 지키려고.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한 달 후 아버지는 퇴원합니다. 서연과 함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습니다. 둘이서 살기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회복 중입니다.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서연은 여전히 서점에서 일합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쉬며 과거를 정리합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함께 식사합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저도 강해졌어요. 그래도 아빠,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을 봐야 해요. 아버지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조직은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이현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정우빈은 가끔 연락합니다. 형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합니다. 언젠가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서연은 일기를 씁니다. 매일 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오늘도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안다.
일기를 닫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벽 너머의 그림자와 안개는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다.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과거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서연을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연지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조직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서연은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낼 하루를, 정우빈과 만날 날을,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이것이 나의 기록이다. 고통과 희망, 상실과 재회, 어둠과 빛의 기록. 서연은 잠듭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습니다. 어린 서연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폐공장은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섭니다. 카페 안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희생된 사람들, 밝혀진 진실. 서연은 가끔 그곳을 지나갑니다. 새 건물을 봅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 하지만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 벽 너머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안개는 걷혔습니다. 남은 것은 기록입니다. 그 기록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합니다.